자,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방송 이끌어갈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박철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를 쫙 보면은 딱 하루 빼고 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힘이 좀 붙이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대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반전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우리 대략적인 전략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든 장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뭐 개인들의 어떤 원전주, 그다음에 방산주 위주의 이제 불꽃쇼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외의 업종들은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원전주, 방산주가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테마 장세가 결정적으로 나왔는데. 정치 테마주들도 빠지고 또 2차 전지도 끝없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횡보 조정 장세.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 2,600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00선, 715선에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2차 전지를 산 사람들은 거의 한 30-40%, 한 1, 2주 만에 30%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네.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날 뉴스 때문에 이제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약세 국면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음 한 주도 뭐 이런 그러니까 종목들, 그러니까 한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악재들, 미국의 뭐 감세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고 이제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도 이제 지수 하락은 없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그쵸.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선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살짝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걸 보면 아마도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씩 상승과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원전 방산이 그나마 이번 주 시장 마무리에 좀 좋았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서 가보자고 해보면, 뭐 대선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근래 언제죠? 1차 토론이 있기 전에는 대선 막 인맥주들,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갔었는데, 그리고 좀 조용했습니다.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근데 이제 오늘로서 다시 뭔가 움직임이 난다. 그리고 마침 지금 토론하는 게 사회 쪽을 토론하니까 여러 정책 이야기가 엮이는 테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뭐 대선 테마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막 일주밖에 안 남았기 위험한 때문에 타이밍. 여기서 이제 사서 뭐 혹시 물리면 못 파는 상황이 생기기 그쵸.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고, 여기서 정치 테마주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 물리신 분들 현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로 제가 돈을 버신 분들을 못 봤습니다. 엄청나게 5억을 벌었는데 나중에 6억을 잃은 분도 봤습니다. 증권회사 25년 있으면서 4년마다 일어난 정치 테마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벌었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1년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번 거보다 더 많이 잃더라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재미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좀 타이밍이라고 있는데 현재는 너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 인맥 이쪽으로는 좀 종목을 보는 게 현재는 리스크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 농심을 소개해 주셨죠. 자, 그 이후로 농심이 일단 이번 주는 막 그렇게 변동폭이 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단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어렵다면 농심 같은 종목은 다음 주에 좋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이 농심과 같은 음식료 같은 섹터들은 뭐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상단까지 최고가까지 룸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순환 매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많은 섹터들이 이제 미국 관세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일단 미국의
현지 공장과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자유로운 섹터고요. 특히나 이제 라면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라면 업체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대다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요. 2분기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효과가 4월부터 작용이 됐기 때문에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한 두세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뭐 기관들이 괜히 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네. 55만 원까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단기 자금으로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50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철순 매니저가 준비한 다음 주 공략주, 월요일 공략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월요일 공략주를 보통 준비해 오는데 그쵸? 끝까지 들어보시면 월요일 공략주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끝까지 드릴게요. 좋아요. 네, 일단 시프트업인데요. 오늘 14% 정도 큰 오늘 손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쵸. 일단 뭐가 있었냐면 이제 스탁옵션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스탁옵션 가지고 있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수익권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을 챙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권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지지선과 반등을 보면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것들은요.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 게임이죠. 승리여신 니케가 22일 기준으로 출시가 중국에서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누구냐면요.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지금 중국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텐센트가 적극적으로 이 회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가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했을 정도로 지금 니케를 이 회사의 핵심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텐센트와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사전 판매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을 했었고 지금 iOS 기준으로 다운로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 iOS 쪽에서는 한 10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6월달 22일인가요?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출시가 또 됩니다. PC 버전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을 한 단계 높일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조금 주춤했던 실적은 2분기 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55억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보면서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행사가 지금 5월 27일 날 행사가 되면서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29만 7천 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종가라든지 그 다음 날 이길 날 매수를 하는 걸로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당연히 변동성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5월 27일 날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종가 때부터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4번 정도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68,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2월 달 최고가 약간 아래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6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매수가 27일 추가 상장이 되니까 네. 27일 이후 맞습니다. 종가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이틀은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공략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오히려 박철순 매니저가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시프트업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27일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27일에 화요일 종가 혹은 수요일부터 한 이제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매수해 보시는 거 좋은 전략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